이제 다시 보기니까 저번 주에 제가 간호법 얘기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광고가 있어서 문화일보에서 24일 날 광고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갖고 대한의사협회 그다음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일면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속입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입니다.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 범국민 추진본부 해가지고 간호협회 주도로 이제 광고를 했겠죠. 근데 같은 언론사인데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물론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 다 광고가 실렸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 간호법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그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연경 씨의 기고입니다. 간호사는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의사라든가 다른 그 직역들의 그 약간 자기 밥그릇 지키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간호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대요.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증가하는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자는 대국민 호소다. 그런데도 파업으로 맞서는 의사단체에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간호돌봄 선진국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 간호법 제정한 그 선진국도 많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이제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 세계적인 해법이다라고 해서 그 의료 수요가 급증해서 국제기구가 이제 주목한 구원투수가 누구냐? 간호사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전부터 여러 국제기구가 간호 인력의 승격과 전진 매체를 주장했다. 세계은행 발급 보고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투자는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이 필수적이다. IMF도 보고서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 해결의 실마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간호 인력은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세계 지도자들이 주목한 구원투수다. 저평가 저활용되어 왔지만 현 의료 시스템이 보유한 최고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이다. 간호법도 의료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과정에 도출한 세계적인 해법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간호법을 특정 집단 수혜를 겨냥한 불공정 정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치 의사, 간호사 양 직군 간 먹거리 다툼이냐 몰고 가는 언론, 그리고 양비론이나 방간을 조정하는 수사학은 궁색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료윤리 비판가래요. 그 간호사는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서 직접 병원까지 가기 힘든 분들에 대한 망진을 하는 의사가 0.4%인가 6.6%밖에 안 됐잖아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간호사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그 의사하고 별개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간호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래서 뭘 했냐면 간호법은 됐고 의료법을 좀 고치자. 간호사 처우 개선, 그리고 재택간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보건복지부가 각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 명당 환자 수 5명으로 주기로. 근데 여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당이 간호법 강행 때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그러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방문 간호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 보건소, 지소 등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 제공센터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것은 바뀌지 않았죠. 여기 다 병원이잖아요. 한정된 건 바뀌지 않아 그 밖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학교에도 있고요. 각 회사들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활동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더구나 이제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게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이면서 지네들이 소속된 국회에서 제정한 또는 개정한 법률을 그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민주주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다수당의 민주당을 한 데는 유권자의 국민의 뜻이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도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견제하는 건 맞는데 그걸 왜 국민의힘에서 직접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는 건지.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거부권은. 그리고 거부권 행사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했고 재해결 안 돼가지고 양국관리법이 이제 그 무산이 됐잖아요, 개정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그리고 단 한 번도 야당을 찾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직선제 이후에. 여태까지 1년 가까이 안 하는 건. 빨리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야죠. 대통령 부인이 국정 파트너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파트너예요. 가정 내.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고 국정 파트너인 야권의 그 대표들을 만나십시오.